허득천입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운 좋게도 우주에서 아천동 은행나무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으로 제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모든 자료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자료가 많고 지금도 찾고 있고 보내주겠다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말씀드리면 아천동의 지리와 지형은 어떤가, 서지학적으로 책은 과연 있는가, 생태학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가, 또 민속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추진위는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요약을 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책에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시대로 올라가면은 아천동 지도가 대동여지대에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총독부에서 만든 소화 2년 1926년도 13페이지를 보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소화 2년도에 만들었다는 책이 왼쪽에 사진이고요. 오른쪽에는 우리나라 전국이 되어 있는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대동여지도 서울대학교 박물관 규장각에 가봤더니 대동여지를 이렇게 다 붙여놓으면 한 3, 4층 높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축소한 걸로 판단됩니다. 그 뒷장을 넘기시면은 아천동 마을을 확대해 봤습니다. 확대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진이 없습니다. 현재는 구리시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 중에 하나죠. 평창동 같은 형태가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1920, 30년대 기록을 찾아보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동네였더라고요. 그런데 아천동 마을 부분을 확대하면은 거기에 집이 그려 있습니다. 집이 두 채가 그려 있고요. 다행히 일제시대 때는 넘어가고 1945년도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지만 1947년도까지 미 군정청이 우리나라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항공 사진을 찾았습니다. 그 보면은 지형을 지도와 맞춰서 보니까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초에 소화 2년 그 책자는 제목이 지도가 아닙니다.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수준에 변한 것이 없구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4페이지 밑에 사진을 보면은 1972년도의 사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학술 발표를 끝나면은 칼라로 다시 만들어서 지금 도착 중인 그런 자료 더 넣어가지고 문화재청, 학계 그리고 구리시에 초중고 31개 학교에다가 도서관에다가 배부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 손해상을 만들었을 때도 백서를 학교마다 기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고 기록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알아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칼라로 해서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마을 지명이 왜 우미내냐가 답인데 구리시 자료에 보면은 비온 다음에 소나무 싹 우미 잘난다 그래서 우미 잘난다 우미나는 내과다 해서 우미내인데 제가 사실은 역사하고 언어를 공부하는 지가 취미로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수준은 넘은 것 같습니다. 사계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대감이라는 나무를 하는데 대감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주로 무당들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인데요. 대감이라는 큰 신입니다. 대는 큰 대자고요. 감은 신이란 뜻인데 이것은 한중일 특히 보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자체가 신과 같습니다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에도 감이 곰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백제 땅인 고마나루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웅진이거든요. 그것이 일본에 가면은 또 고마나루 이런 식으로 또 고마라는 곰이라는 구미라는 이런 단어로 변합니다. 지금 방청석에 계시는 일본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말씀은 제가 사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이음으로 치환이 됩니다. 그래서 감이 우미가 된 겁니다. 거꾸로 상호 치환이 되거든요. 내는 내가,
일본 말로 하면 가가와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돼서 은행나무가 있는 냇가 실제로 지형을 보나 그 당시 1926년이나 1947년 현재까지 냇가가 있었으나 1979년 말 80년대 한국 석유공사 구리지사가 되면서 그 시내는 다 복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명 자체가 우미네라는 것은 은행 냇가라는 뜻입니다. 은행나무가 있는 냇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국문학자하고도 사실 사전에 교류를 해봤는데 일리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결론은 은행나무 냇가라는 랜드마크에서 나온 걸로 판단됩니다. 자, 연도별 사진은 1947년 미 군정청에서 찍은 사진 중에 저희가 찾아서 확대하고 채색을 하고 해가서 찾아냈고요. 현재까지 되어 있는데 80년대 넘어가면은 모든 구글링을 하더라도 이미지나 지도상에 석유공사를 가려해 놨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사진이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이렇게 보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제일 강조했던 내용은 한국에 있는 천연기념물 나무가 죽으면은 대전에 있는 천연기념물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옮겨 놓는데 다시 나무를 캐다 보면은 나무 뿌리에 타이어 끈이 있답니다. 그래서 옮겨 심는 경우도 있구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926년도가 가장 오래된 지도이기 때문에 1947년 사진이 있기 때문에 옮겨 심은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1200년이라는 것은 누가 얘기했나요? 국가가 얘기한 겁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과연 1200년이면 어느 시대냐? 통일시대 장보고 장군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서지학적으로 책이 어떤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책 중에 하나가 1919년에 조선 노고수 명목지라는 것이 이제 일본 국회 도서관에 이제 원본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사본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용문산 은행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천동 은행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쓴 분이 하필이면 아사카와 다쿠미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조선을 사랑하는 일본인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인데요. 구리시에 묻혀 있습니다. 하필이면 망우동이라는 그 자체가 다 구리시지 않습니까? 서울 중랑구도 면목동 빼고 전부 다 구리시 땅이었습니다. 이 공부하다 보니까요. 지금 뭐 서울 병합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구리시인데 거기가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1972년도에 내무부에서 만든 책자에 1200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키가 50m. 여기서 50m라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최장신나무입니다. 이것은 또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측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산림청에서 보호수라는 책이 있었고요. 경기도에서 또 보호수 이라는 부분은 청계천 헌책방에서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설도 다 했고요. 이런 부분은 이거보다 더 자세한 것이 엑셀 자료로 산림청에 2021년도에 나와 있는데 지정, 수종, 명칭, 위치, 관리 쭉 해서 지식 정보로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서지학적으로 보면은 보호수 책이 이렇게 많은데 산림청에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은행나무 연구하고 지정 운동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가 중요한 거는 질문 안 하십니다. 이 나무가 암나무냐 수나무냐를 질문 안 하시는데 이거 수나무입니다. 수나무. 수나무는 정말 세계적으로 귀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서지학적으로 분석해 볼 때 성별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넣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20페이지부터는 그 책을 확대하고 한 자료가 있습니다. 실제 1972년도에는 엄연일 씨가 갖고 있었고 전설도 써 있는데 그 당시 너무 바빠셔가지고 다른 동네 나무에다가 인분을 뿌린 욕심쟁이 노인이 있는데 그 내용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설도 저희가 이제 분석을 민속학적으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용문산 나무가 전설이 7개, 8개가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있는 것은 4개가 있는데 추가 발굴해서 4개가 나와서 저희는 용문산하고 항상 엎치락뒤치락 하는 정도로 시간이 있는 만큼 역사가 있는 만큼 전설도 다양하다. 민간인들한테 사랑을 받았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00년도에 나온 그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에는 한글, 영어, 중국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이제 신문 24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조선 동아 연합뉴스 한겨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4페이지 맨 밑에 네모를 보면은 구리 은행나무 15층 높이 최장신이라고 써 있습니다. 15층 높이면 보통 한 층고가 3m면 45m 이상이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재본 결과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속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각 25개의 은행나무 중에 천연기념물 중에 전설이 없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삼척의 늑굴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70년 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전설조차도 모른다고 되어 있고 용문산 은행나무가 8개가 있는데요. 제가 정직하게 다 비슷하더라도 올려놨습니다. 8개인데 아천동 우리 은행나무도 8개가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나무 전설은 왼쪽 거는 기존에 있는 건 아시지만 신규 발굴하는 것은 나중에 마케팅으로 관광으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를 해보고 싶은데 코가 석자라서 거기까지 못합니다. 남한강인 여주, 북한강인 춘천에서 배 타고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갈 때 여길 반드시 들렀답니다. 아천동에 은행나무 와서 기도하고 하면은 된다. 그래서 이게 합격 마케팅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큰 소리로 운다. 이것은 전국에 웬만한 건 다 있고요. 스님이 꼽아 넣었다. 그 다음에 남쪽에 붉은 가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쪽으로 기도하면 효험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천동 노인회관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전설을 체록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체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엉뚱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아천동 어르신들, 조상님들은 재밌으신 분들이 많아요. 은행나무가 성별이 원래 수나무인데 어하다가 또 암나무가 되고 또 어하다가 순나무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설이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부터 나머지는 그 지역에 있는 전설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29일 날 윤호중 국회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당산제 연례 행사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작년에는 65명이, 올해는 59명이 됐지만 올해는 최악조건이었습니다. 비가 오고 아주 추운 날씨에도 오신 분들이 가시지 않고 끝까지 했다는 부분이 너무 좋았고요. 문화재청에서도 이거 비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는 전화도 오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자, 이 32페이지의 생태학적은 서적을 중심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이 산림청의 자료가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나무는 여러 가지 그 목적이 있는데요. 저희는 정자나무라고 해서 정자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좀 빠졌는데요. 저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높이가 50m인데 저희가 2018년 산림 관측사를 모시고 가서 니콘 레이저 측고기를 가지고 직접 쟀습니다. 쟀더니 26m였습니다.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절반을 잘랐다는 얘기입니다. 라고 서운했었습니다만은 현재 올해 70세 강용일이라는 원주민이 29세까지 은행나무 옆집에 살았습니다. 그분이 사셨고 정신이 또렷하시고 전직 공무원이시고 해서 전설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행나무가 땅에 묻혀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진 겨울에 찍은 것을 보면은 자른 자국이 있습니다. 오늘 당산제 할 때도 가지치기가 했습니다.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정말 이게 천연기념물이라면 이렇게 할까? 그래도 전문가가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석유공사 측의 제 자료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요. 공사 현장에서 근무했던 분까지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혀 있는데 오늘 박종희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뿌리가 호흡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있고 또 뭐 한 명이 됐던 여러 명이 됐던 거기를 밟고 지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다밥이라는 밟는 압력이 안 좋다고 요즘에 팽나무가 고생을 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와서 하다 보니까 피곤하다고 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키에 대한 부분은 제가 기네스북 영국 협회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나무는 중국에 있습니다. 예전에 고생대부터 전 세계에 은행나무가 있었는데요. 빙하기 때 다 얼어 죽고 동아시아만 남았습니다. 중국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 원산지 DNA가 제일 많은 이제 변이가 있으면 그걸 원산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원산지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넘어오고 한국에서 일본에 넘겨준 겁니다. 근데 구이저우라고는 귀주라는 동네에 5,000년짜리가 있는데 또 다른 동네에 또 6,500년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기록은 믿을 수가 없고요. 중국 학자들도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오래된 나무가 키가 50m입니다. 지금부터 자르지 않으면 비료 잘 주고 비 맞으면 키는 금방 클 것 같습니다. 은행나무 특성상. 그리고 일제시대 때 최남선이라는 그 천재 그분이 말씀하실 때 한국은 은행나무가 참 자랄 수밖에 없는 기후와 토양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는 또 중부지방이기 때문에 또 아주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리시에서 천연기념물 저희가 운동을 하고 해서 천연기념물을 이제 지정하기 위해서 한국조경학회로 추정됩니다. 그분들한테 용역을 주신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분인 걸로 되는데 김규현이라는 분이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여기에 모시고 싶었으나 저희 자료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그분은 이렇게 썼다는 것만 저희가 공개하겠습니다. 36페이지 가장 중요한 사진입니다. 나무 밑에 뿌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짧은 가지가 위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것은 반개리 있는 나무인데요. 이 뿌리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있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부분이고 추진위 활동을 말씀드리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허득천이는 어떻게 이거를 시작하게 되었나 궁금하신 분이 많습니다. 저 원래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요. 현재 뉴스아이 신문을 제가 맡고 있는데 2017년 10월 달에 남경필 도지사가 구리시에 왔습니다. 기자들이 왔었는데 다 말씀하시고 이제 좀 말씀할 게 없으니까 갑자기 경기도의 도목이 뭔지 아세요? 아무도 대답 못하니까 은행나무입니다. 왜 은행나무인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용기 있게 양평의 영문산 은행나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했더니 틀리다고 그러셨습니다. 구리시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억울해가지고요. 그게 어딨나요? 질문 드렸더니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2주일 내에 찾아냈습니다. 그게 한국석유공사에 있었고요. 구리지사입니다. 그 당시 강명일 씨에 의하면은 청계천에 있던 분들이 강제 이주된 게 아니고 최초로 강제 이주된 곳이 아천동 마을이라고 합니다. 한맺힌 동네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자료를 찾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일을 했고 2018년에는 이제 단체로 고유 번호를 등록했고요.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10만 서명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쉽지 않다는 거를 지금도 깨닫고 있지만 그래도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은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해서 39페이지 보시면은 monumentaltrees.com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천연기념물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국내 최초로 등재해 놨습니다. 그 사실을 감추고 있었어요. 그거 알려봐야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39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그 나무가 그 옆에 실같이 생긴 게 사람입니다. 이것은 미국 세콰이어 나무인데요. 키가 110m, 전 세계에서 가장 키 큰 나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멕시코에 있는 둘레나무입니다. 동네 이름이 툴레예요. 재밌죠? 나무 둘레가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입니다. 자, 뒷장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나옵니다. 최초에는 한국에 색깔이 없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남한은 색깔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천동을 등재하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것도 올릴 테니까 남북한 칠해 주세요 했는데 그것은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한 18장을 제가 올렸는데 추후 노란색 제가 단풍 든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것도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백경영 시장님께서 고생한다 차원이 아니고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공익 활동을 하니까 530만 원의 지방 보조금을 주셔서 지금 아껴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41페이지부터는 저희가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윤호중 국회의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여기 사진 가운데에 있습니다. 사정을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흔쾌히 도와주신다고 했었고요. 오늘 그 아오모리 현에 있는 은행나무를 발바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 볼 때 우리 아천동 은행나무는 반드시 되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운이 닿는다면 희망하시는 분들도 가시겠지만 의원님 모시고 영국 가고 싶습니다. 기네스 협회에 가서 제가 미리 기름을 발라놨습니다. 어떻게 발라놨냐면요. 이건 학술 발표의 내용이 아닙니다만 저희의 흔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초기에는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 때 제가 군용 마스크 100장을 기네스 협회에다 보냈어요. 잘 보여달라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맨땅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 저희는 자료가 있고 증거가 있고 우 교수님 같은 세계적인 나무학자분도 계시기 때문에 흔쾌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2페이지 아직 공개 안 한 거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분이 많지만 사물놀이에서 김덕수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저희와 같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홍보대사를 자임하시고 계시고요. 명사초빙 강연을 우정춘 교수님께서 흔쾌히 해주셔서 강원도에서 교수님 오시니까 또 여러분께서 오셔가지고 너무 황송하고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감사해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날은 저는 문화재청에 가서 이원호 박사를 만났고요. 잘하고 있다. 이 말씀을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선제는 정리화되었고요. 오늘 학술 발표입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 자료는 지금 조영국 박사님께서 세길고 박사님께서 오셨지만 메이저에서 사실은 저희의 현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경은 조선일보, 한경은 동아일보 계열사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다 났습니다. 연합뉴스 통해서. 그렇지만 세계일보에서 최초로 이렇게 거론을 해주셔서 더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에 나왔고요. 저는 이제 뉴스와의 신문을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짬 나는 대로 약 100여 분의 동영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현재 95명이고요. 100번째는 사물놀이 하시는 김덕수 선생님께서 하시겠다 그래서 그건 남겨놨습니다. 결론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자 흉내낸 거에 불과하겠지만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아천동 우민의 마을의 은행나무는 지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키 높이가 나무 수고가 다른데 그 이유는 복토를 한 것 같습니다. 자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연기념을 자르면 안 되는가? 전국의 은행나무를 봤더니 확대해 보니까 괴산에 있는 나무도 잘랐는 데도 있더라고요.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이런 말씀드리고 나무 뿌리가 나와야 된다. 이 부분은 이제 강용일 씨의 증언과 적어도 3m는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10m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문산의 나무는 42m입니다. 키 큰 나무 맞습니다. 근데 밑에 땅을 파보면은 좀 미스테리한 얘기가 드러나겠지만 분명히 묻힌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 위치에서 그대로 생육하고 있다는 것은 항공사진과 내무부 자료에 있다는 거, 그리고 전설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라고 그 앞에서 결혼식도 하고 그릇 떠놓고 빌고 그네 매달아 타고 이 부분을 왜 적었냐면은 천연기념물 지정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느냐라는 것을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하고 있고요. 민속문화사적인 자료를 많이 지금도 발췌하고 있고요. 전설은 아무래도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아마 최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곳 자체는 개방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
중요 시설 나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청, 검찰청, 병원, 대학교, 방송국 수준입니다. 그렇게 그건 아니지만 일단은 못하지만 저희는 지금 사실은 은행나무 박물관을 온라인으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 않은 건 여기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격리되었지만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산림청에서 2021년도 자료 보면은 건강한 상태, 양호하다, 병 걸린 것도 상중하라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범시민 전개해서 문화청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페는 이제 참고 자료인데요. 더 보강해가지고 컬러로 이쁘게 해서 오신 분들 다시 보내드릴 거고요. 학교, 그 다음에 문화청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장황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해해 주시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우정춘입니다. 제가 허득천 대표님 봄에 이제 춘천에 오셔가지고 이 아천동 은행나무를 얘기해서 제가 이제 나무 그 관련돼서 이제 대학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제 어떤 형태로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도와드리겠다고 했고, 아천동에 은행나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한테 알려진 거는 그 경기도에 용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에는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영월에 있는 은행나무가 1100년 정도로 알려져 있고, 아마 용문사도 아마 1100년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전인데 그 폭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오래된 나무가 울릉도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폭우로 없어졌다 그럽니다. 2000년 정도 된 나무가 이제 없어졌고요. 그 이후에 발왕산, 용평에 발왕산이 있는데, 발왕산에 이제 여기 구그림에서 오늘 오셨는데 그 구그림 내에 주목나무가 1800년짜리가 있습니다. 그건 아직 이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건 아니고 지금 유전자원 보호림, 이래서 산림청에서 이제 보호하고 있고 용평 리조트에서 같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오늘 허득천 대표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거를 그 조사도 하고 그 활동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이제 강원도에서 이 문화재를 등록하는데 조금 관여하다가 문화재 그 등록을 위해서는 도에 문화재 전문위원하고 문화재 위원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3명 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마 문화재청에 올려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그 행정 절차, 물론 이제 자료도 필요하지만 행정 절차가 앞으로 남은 것 같고, 지금 조사하신 내용만 해도 충분히 그 문화재 전문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경필 도지사님 오셨을 때의 그 얘기, 그러니까 경기도의 도목이 은행나무다, 이걸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강원도 도목이 잣나무인데 그것도 이제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그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토론을 해주시게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책자에 보면은 처음에 토론 시간은 아까 주최측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문점 있으면 서로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은 노거수를 찾는 사람들 대표이신 박정기 대표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사례 발표에 가깝기 때문에 PPT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자리를 옮겨야 하니까 우선 조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경남 창원에서 왔고요. 오랫동안 오래된 나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수로 지정했다는 말은 제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정되도록 한 게 5그루가 되고 또 천년기념물로 지정되도록 한 게 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6나무를 이렇게 무명에서 이래 세상 기준으로 스타가 되었는데 제일 유명한 게 우영우 팽나무였죠. 그래서 이게 2014년에 제가 처음 찾아서 2015년에 세상에 알렸고 2021년에 문화재로 천년기념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에 천년기념물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12월 11일 날 하동 화사벨스에 있는 그 벼롱나무가 하동군 보수로 지정되었습니다. 벼롱나무는 성장력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보수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여기서 당신이라 하면 이제 실효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수로 지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지자체 또 문화재위원 이런 분들은 이렇게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 또 뭐 학자 교수님들도 이건 뭐 그런 저런 정도가 이제 보수가 될 것 같으면 세상에 안 될 보수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력 끝에 보수가 되었고요. 요즘 가면 갈수록 추세가 나무 외적인 또 문화 환경, 인문 환경 이런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보수는 글자 그대로 보호받는 나무인데 시군 보수는 나무로 보는 거예요. 나무. 그래서 보수라고 또 기념물, 천년기념물은 나무 플러스 문화재로 보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나무 외적인 인문 환경을 비중 있게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는 게 제가 경험으로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리 실태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나무는 자연 생태 구성물이기도 하지만 인류 문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 중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성, 또 다른 말로 역사 문화를 하고 또 다른 말로 스토리텔링이라 하는데 오래된 나무, 노구수만한 인문 환경을 가진 나무는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무의 현상은 줄기까지 잎으로 사람 눈에 드러나는데 그 현상의 건전함을, 건강함을 좌우하는 것은 사람 눈에 드러나지 않은 땅속 환경이 좌우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문화재 또 보수 이런 관리를 하는 것 자세히 보면 땅 위에 드러난 현상만 이렇게 케어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늘 이래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땅 위에 드러난 현상은 땅 아래 뿌리가 좌우하는데 뿌리의 환경, 이를테면 지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에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늘 안타까워서 막 쓴소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어도 제대로 된 토양 관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상 기준으로 막 잔소리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30년을 오래된 나무를 찾아다니는데요. 아버님이 이제 나무 하는 일을, 조경하는 일을 한 30년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도 한 20년 하시다 돌아가실 거예요. 제가 이제 3대째 조경 일을 하고 있는데 학부 대학은 다 이제 조경학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뿌리는 압니다. 땅 안 파보고도 압니다. 그건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앞으로의 생육 관리가 뿌리에 생육 기반이 되는 토양 관리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뒤에 혹시 시간이 되면 자료 사진 좀 보여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노거수를 찾는 사람들
그 모임 있는 줄 처음 알았는데 하여튼 굉장히 열심히 찾아다니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산림청 산하에 그 녹색사업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둘로 나눠졌는데 거기에서 책을 몇 년 전에 낸 거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들을 책을 낸 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한국희 관장님 부탁합니다. 네. 네, 방금 소개받은 우석헌 자연사박물관 한국희 관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이제 다 모이신 분들이 정말 구리 아천동에 있는 1200년대 은행나무를 보호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잘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패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생물적인 부분을 더 많이 관심을 두게 되고 그쪽에 우리가 이제 수집하고 이제 보존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얘기를 해야지 이 천연 기념물 지정하는 데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석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허득천 우리 대표님께서 화석 하나만 좀 들고 오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석 하나를 들고 오려고 봤어요. 은행나무잎 화석을 들고 오려고 보니까 가장 작은 것이 지금 바구니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주인공인데요. 네. 근데 잎이 우리 이제 식물학을 하신 우리 박사님 아시겠지만 과거에 그 은행나무 잎은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침엽수처럼 생긴 그런 화석들이 있어요. 네. 잠깐 보시겠습니까? 네. 네, 괜찮아요. 네. 저거는 미국에서 발견된 거고요. 미국 네바다주인데 제가 고생대 페름기 때 것이라고 합니다. 네. 고생대. 잎이 굉장히 크죠? 네.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은행잎보다 훨씬 커요. 근데 네. 우석헌 자연사박물관에 오시면 저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잎을 보시면은 또 화석을 보시면은 이게 솔잎처럼 생긴 것이 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저 솔잎 화석 아닙니까? 왜 저게 은행나무로 돼 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그래서 은행나무를 그렇죠. 실제로 저렇게 보시는 게 훨씬 낫죠. 말보다 훨씬 나은 거죠.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은행나무는 지금 몇 살 정도 은행나무가 정말 지금 여기는 1200년이라고 그러는데 은행나무는 그럼 몇 살 정도 됐다는 것일까요? 고생대 때 페름기 때 나타났대요. 저 은행나무가. 그럼 한 3억 살이 됐다는 얘기예요. 3억 살. 그렇죠? 교수님 어떠신가요? 네. 네, 그래서 저는 1200년을 그 거슬러 올라가서 3억 년에 그때 등장했던 그 고생대의 화석을 말씀드리고 싶고 은행나무가 정말 그 가치 있는 것은 그런 식물, 그러니까 화석 식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과거의 진화 과정들이 다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가치 있는 나무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1200년이 됐기 때문에 소중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식물학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무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리 아천동에 있다고 한다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썼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다들 그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이니까 정말 고생대 때부터 신생대를 거쳐서 현생하고 있는 은행나무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아천동에 있는 것은 1200년 동안에 또 우리 인간의 그런 삶 속에서 같이 같은 희노애락을 같이 겪으면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정말 그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것을 잘 보호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안 하더라도 하게 되면 더욱 감사하겠지만 안 하더라도 정말 그것이 잘 보호되고 보존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행나무의 은행은 한자로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맞습니다. 살구나무 할 때의 그 행자가 그리고 이제 은이라는 것은 은빛 닮은 살구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행자목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행자목. 그건 뭐냐 하면 그 은행에 달려 있을 때 그 은행과 살구와 닮았나요? 네. 그런데 큰가요, 작은가요? 작잖아요. 그래서 살구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거수라는 그런 이름도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심었을 때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본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손자 때의 열매를 볼 수 있고 손자 때에 이제 뭔가 많은 것을 거둬들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의미가 이런 것을 볼 때 은행나무와 은행나무를 통해서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뭔가 이렇게 그 후손을 사랑하고자 하는 또 후손을 위해서 뭔가 주고자 하는 이런 우리 그런 조상님들의 마음이 잘 거기에 또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은행나무는 그렇게 옛날 고생대부터 지금까지 그런 시간을 담고 그 진화의 역사를 잘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존해야만 되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만 하는 그런 식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은행나무 화석은 처음 봤습니다. 그 가져오셔서 감사드리고 여기 아주 여러 가지 그 토론 내용을 아주 잘 써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산림 쪽을 전공했지만 이렇게 은행나무에 대한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석헌 자연사박물관은 이름이 어떻게 뭔 뜻이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이 우석헌 자연사박물관 하면은 우석헌이라는 분이 만드신 건가 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어리석고 어여쁜 돌들의 집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저렇게 화석 같은 경우도 돌이 이미 된 거잖아요, 식물이. 그래서 그런 돌들이 있고 또 광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박물관에.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돌들이 있는 곳. 그래서 우석헌이라는 이름을 앞에 붙이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옆에 우리 세계일보에서 오셨는데요. 조형국 박사님은 저도 이제 그 전부터 알고 있지만 철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철학 박사인데 세계일보에서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늘 허득천 대표님이 중요한 일, 좋은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주러 이렇게 이제 오셨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계일보의 조영욱입니다. 네, 저는 사실 전공이 산림학도 아니고 나무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서양 철학, 어떤 독일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어서요. 제가 한 20년 동안 학계에 있으면서 많은 세미나나 토론에 가봤는데 나무에 대해서 토론하는 건 제가 처음이고요. 특히나 또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한 가치 제고를 위한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지금 너무 아주 생소하고 또 우리 허득천 대표님하고 안지도 개인적으로도 제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6개월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외한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선뜻 제가 오게 된 것은 저희 세계일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식량 산림 포럼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좌장을 보고 계시는 우종춘 박사님께서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강원대학교에서 산림학 쪽을 하시면서 강원도하고 주로 많이 일을 하셨는데 저희 세계일보하고도 연관이 되어서 앞으로 세계인들의 어떤 식량 위기 또 기후 환경의 위기가 심각해질 것을 2014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이네요. 그래서 언론사가 나서서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위기가 닥치고 이러면 인간들이 다 이게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위기를 감지하잖아요, 미리.
이렇게 애를 안 낳다가는 인류가 멸망할지 모른다. 이런 또 기후 환경이 이렇게 된 거는 인간의 어떤 탐욕스러운 이기심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은행나무에 대해서 이제 천연기념물 제정을 위해서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은행나무에 대한 자세한 천연기념물 제고를 위한 내용은 우리 허득천 대표님께서 해주셨고, 또 우리 패널로 나중에 얘기해 주실 신성식 선생님은 또 이걸 천연기념물 제정을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또 얘기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제 전공을 살려서 또 제가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이제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요. 세계 식량 산림 포럼을 했었고 2018년도부터 세계 기후 환경 포럼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 9회째를 했고요. 내년에 이제 2024년에 저희가 창간 35주년이 되고 세계 기후 환경 포럼 10회째가 됩니다. 그래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께서도 기후 환경 문제에 관심도 많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제 같이 내년에 할 계획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 패널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쓴 거는 67페이지부터 있는데요. 우리는 왜 아천동 은행나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이 부분은 허득천 대표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68페이지에 있는 천연기념물 그 정의와 절차, 이거는 또 우리 신성식 선생님께서 이따가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작성하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예, 나무에 대해서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천연기념물의 정의가 뭐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천연기념물로 만들 수 있고 이런 공부를 많이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추운 날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관심 보여주시는 우리 구리 시민들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해야 할 역할은 이제 71쪽에서 72쪽에 있는 말씀만 잠깐 드리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천동 은행나무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모으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뭘 의미할까? 그리고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걸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책을 가장 감명 깊게 읽으셨는지요? 저는 최근에 내년도 기후환경 포럼을 준비하다가 세계적인 종교학자, 영국이 낳은 종교학자인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최근에 쓴 책이 성스러운 자연이라는 책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잃어버린 자연의 경위를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우리가 지금 작게는 아천동 은행나무를 얘기하지만은 이게 자연 환경이 되고 기후 환경이 되고,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의 얘기가 지금 우리 전체의 기후 환경, 지구의 운명과 관련된, 우리 모두 인류의 운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그 시대적 문제가 생기고 이슈가 생기면 그 이슈에 대해서 홍보하고 알리고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감시하고 부정부패하려고 하는 권력을 감시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제시하는 게 언론이고, 또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식량 문제라든지 기후 환경 문제라든지 고령화 저출생이라든지 이런 우리 앞에 다가온 위기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알았지만 아천동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해서 저희도 이제 기사도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협조를 할 예정이고요. 또 우리 허득천 대표님하고 또 구리 씨하고도 아까 우리 윤호중 의원님도 오셨는데 같이 협조를 해서 인터뷰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 기사를 많이 실도록 또 우리 경기 북부 주재 기자한테도 특별히 또 말씀을 얘기를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8월에 저희가 제10회 세계 기후 환경 포럼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때 혹시 우정춘 저장님 혹시 기후 환경 물론 거대 담론을 얘기하지만은 또 아주 구체적인 실내로 우리 허득천 대표님께서 하시고 있는 이 내용을 큰 세계 기후 환경 포럼 때 한 섹션에서 발표하고 또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조영국 박사님을 세계일보에 초청한 그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제 철학을 전공하시고 이제 신문사에 계신데 더군다나 이제 이 우리나라 언론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포럼도 있는데 그걸 이제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세계 기후환경 포럼 이걸 이제 내년에 8월에 조직하신다 그러니까 잘 되시길 바라고 저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좀 자세한 얘기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우리 산림청에는 그 지방 산림청이 5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남한 전체에 제주도까지 이 동서남북 중부 그래서 제 동부지방산림청이 강릉에 있고 북부지방산림청이 원주에 있고 이렇게 이제 전주, 공주, 그 다음에 남부가 어디 있죠? 안동이 있죠. 예, 이렇게 5군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관리 면적을 가지고 있는 북부지방산림청입니다. 거기는 이제 강원도 영서 지역하고 서울, 경기, 인천까지 이제 그 관할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보호수와 관련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사 하고 이제 신성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장 신성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실제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보호수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북부청에서도 올해 양구 지역에 있는 소나무를 이제 나무 의사분들을 통해서 좀 치료와 관리를 좀 했고요. 또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 전봉산 잘 아실 겁니다. 전봉산 저희 안내센터 앞에 돌배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보호수인데 내년도에 약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나무 의사분들한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청에서는 이 보호수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해서 어떠한 훼손된 데나 아니면 어떤 관리가 필요하면은 약간의 예산을 반영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천동 은혜나무가 이제 보호수로 지금 현재는 보호수입니다. 그래서 보호수로 지정됐고요. 1982년 당시에 저도 이제 여기 오면서 이제 얘기 들었는데 아마 이때 당시 저희 북부청에서 조사를 해서 이게 국유림이 아니기 때문에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다시 경기도로 넘겨져서 경기도 쪽에서 다시 보호수로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련 자료를 찾고는 있는데 사실 저희가 좀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료가 지금 대부분 폐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한 저희들도 자료를 찾을 수 있으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수는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나무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적 학수설 가치가 있는 이제 노목이나 거목, 희귀목 등이 있고요. 대부분 이제 뭐 보호수를 이제 큰 나무 아니면 흉구직경이 뭐 둘레가 큰 나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큰 나무 위주로 하고 있는데 큰 나무가 아니라도 이제 뭐 특별한 고사나 전설 아니면 지역과 관계 있는 어떠한 특별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호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저희가 이제 문화재로 관리할 수 있는 천연기념물도 저희하고 지정서부터 관리하는 거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희 문화재법도 보니까 저희하고 비슷한 면이 많아서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단순히 나무 위주로 이제 관리를 하고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이 지정되면
나무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화적인, 학술적인 이런 것까지 같이 아마 엮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리는 지금 경기도에서 그래서 지정했고, 지정 절차는 저희가 공고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나 토지 사용자 아니면 마을 이장님 이런 분들한테 이제 공고 통지를 하고 이의 신청이나 이런 걸 받아서 시도지사, 여기는 경기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이제 관리 책임자가 있습니다. 관리 책임자는 아마 여기는 이제 구리에 해당되는 읍면동, 아천동 뭐 동장님이나 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리자가 또 따로 있고요. 관리자는 아마 대한석유공사에서 아마 관리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내판을 꼭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는 이전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보수가 행위를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함부로 자르거나 뭐 훼손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는 나무 의사분들의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보수를 지정할 때는 보수 그 전문가들 분들의 그 심의를 통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문화재 천연기념물도 마찬가지로 거기 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현장 조사서부터 해서 그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보고서가 나와야 되듯이 저희들도 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보수가 가능한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이제 보수를 이제 지정 해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뭐 폭설이나 아니면 바람, 태풍에 의해서 이제 넘어가는 경우 이제 해제가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천동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보수지만 이제 천연기념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나무의 격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자동적으로 보수를 해제하게 됩니다. 그럼 문화재청 쪽에서 관리를 하시고요. 아무래도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지만 실제 관리하는 것은 구리시에서 또 관리할 겁니다. 저희 산림 파트 쪽에서 관리하다 문화관광 쪽 파트에서 아마 관리하는 쪽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바뀌고요. 저희 보수심의위원회가 있듯이 이제 문화재도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심의 안건을 통해서 지정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보수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감폭 이상으로 이제 생육 공간이 유지되도록 이제 그 확보를 하고요. 필요하면은 토지를 매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데하고 교환을 해줄 수도 있고 이런 조치를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울타리나 이런 걸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러 사람들이 방문을 하면은 이 땅이 잠깐 다져지기 시작하면 이 나무에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다바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뭐 일정 공간은 출입 제한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 토양이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치료나 이런 걸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기적으로 점검뿐만 아니라 이제 질병, 상처, 훼손 뭐 이런 게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나무 의사, 저희 보호술 경우에는 나무 의사분들이 뭐 치료나 이런 걸 하지만 문화재 쪽에는 이제 다른 분들이 더 하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수가 이제 뭐 바람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뭐 지지대도 설치할 수도 있고요. 뭐 줄에서 지진대를 설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런 작업도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뭐 동공 지역이 이제 나무가 계속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를 이제 치료를 하고 안에는 더 이상 썩지 않도록 어떤 채울 수 있는 그런 걸 채워서 더 이상 안 썩게끔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올해도 저희가 이제 그런 작업을 했고요. 아마 보호소에서 천연기념물이 되면은 좀 더 엄격하게 관리가 더 됩니다. 그래서 행위 제한도 좀 많아지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 주변 구역까지
그 행위 제한을 받을 수가 있고 문화재법에 의해서 아마 구리에는 이 여러 가지 왕릉들이 많아서 문화재보법에 의해서 저 개발이 안 된다는 거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개발이 좀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행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화재 쪽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보수와 그 천연기념물에 이제 저희들도 이제 보면은 천연기념물은 이제 역사적 가치하고 학술적 가치, 경관적 가치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 가치나 학술적 가치는 저희가 보호수를 지정할 때도 역사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를 보기 때문에 그 자료와 지금 추진단에서 갖고 계시는 자료면은 충분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경관적 가치가 이제 저희 보호수와 달리 한 가지가 더 추가됐는데 지금 이제 1200년이라는 은행나무 최고의 수령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문화재 쪽에서 위원분들이 인정을 받아야 이게 아마 가치가 인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시 처음에 저희가 지정할 때 수고가 50m였었는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 26m라고 그러셔서 아마 이거 측정할 때 당시 저희가 50m가 26m는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어떤 착오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규명이 있어야 문화재 쪽으로 갈 때 장애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일부 묻힌 것 같다는 얘기도 있으시고 제가 인터넷 자료 찾아보니까 일부 큰 가지가 2개가 부러졌다고 얘기를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규명을 해야지 좀 왜냐면 이게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일단 그래서 왜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이제 수령도 이제 1200년인데 저희가 자료를 지금 저희한테 자료는 없지만 자료를 지정할 당시 1982년 그때 당시에 수령을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면은 이제 그 자료를 계속 인정할 수가 있을 텐데 아마 그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은 뭐 지금이라도 이 수령에 대한 왜냐면 이제 1100년까지는 이제 여러 개의 은행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어떤 형평성을 어떤 최고로 올라가려면 1100년이 넘다는 걸 확실하게 좀 규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보호수는 그냥 뭐 자연스럽게 나무가 잘 크도록 이렇게 보호하는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아천동 은행나무는 이제 개방이 안 되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학술 이런 그 문화가 현장을 안 가더라도 그 은행나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민 문화가 같이 형성이 돼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식 팀장님은 보수 관리 지정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천동 은행나무 82년도에 지정이 됐네요. 그 당시에 지정이 될 때 수령이 1200년, 지금도 1200년이고, 그 다음에 수고가 50m인데 지금 실측한 거는 26m고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하여튼 자세히 그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허득천 대표님 아까 발표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우리 패널 분들이나 아니면 플로에서 오신 분들 허심탄회하게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시면서 못다 하신 얘기 있으신가요? 저한테도 주시네요. 저는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허득천 대표님한테 궁금한 게 지금 한 6년을 지금 그거를 해보셨다고 그랬는데 그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자료나 준비된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안 된 이유, 가장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무가 아까 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더 먼저 짧게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는 현재 1242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0년 아닙니다. 1242살이고요. 지금 한 관장님께서 질문하신 거 좁은 소견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 은행나무가 있다는 사실은 저희가 찾은 게 아니고 지금 원주민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휴전선처럼 비무장지대처럼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다 잊혀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잊혀져 가고 있었던 건데 남경필 도지사하고 대화를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지만 제가 기억할 때도 20년 전에도 지나갔을 때도 총을 들고 지켰어요. 지금은 민간 용역업체에서 가스총 들고 밖에 있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군대로 알고 있었고요. 또 그 당시에 만들었던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 지정을 또는 정보를 발췌했지만 그분들도 연세가 들어가실 것이고 또 잊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었고 저희는 우리 시민들 중에는 개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죠. 좋은데 저도 맨 처음에 국가 권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그 덕분에 지금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건강합니다. 용문산 은행나무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식물도 암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식물 병리학을 공부할 때 보니까 암종이 있더라고요. 그 용문산 은행나무는 막 둥글렇게 막 암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건강하고 아마 그것이 출입 통제 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또 사실은 이제 경제 개발하다 보니까 또 북한하고의 또 과정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엄격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어져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안다면은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거기 출입 통제 지역인데 정기적으로 누군가 관리는 하고 있나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경험 많은 분한테 여쭤봤더니 나무는 계급이 있는데 일반 나무는 나무고요. 두 번째 나무는 노고수, 키 크고 늙은 나무, 세 번째 높은 나무가 보호수랍니다. 마지막 제일 높은 게 천연기념물인데 저희는 군인 장교라면은 대령까지 와 있는 것 같고요. 장군을 진급하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이 되면은 격이 달라지는데 아까 우리 신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정확한 비용은 산출 못했지만 1억 정도가 나와서 나무한테만 온전히 쓴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막 관리 전문 인력이라든지 뭐 농약이라든지 뭐 비료 이런 것이 지원되지 않을까. 또 체계적으로 공부하신 분들 전문가들이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기 대표님 마이크 드셨는데 말씀하세요. 1982년에 우리 나무가 시군 보호수가 된 것 같아요. 1982년은 국가적으로 보호수 제도가 확립이 되어서 대체로 이제 최초의 보호수로 지정된 것들은 1982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나이에 대해서 수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지정 당시에 대체로 구점에 의합니다. 동네 사람들 말을 따라서 그렇게 옮겨졌거든요. 그래서 1982년에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창원에도 제일 오래된 지정 연도가 1982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혹시 저도 오늘 자료를 처음 봤는데
3m에서 10m 정도 이제 복토가 되었다 하는데 사람은 나무는 이제 심으면 땅에서 첫 번째 이제 가지가 형성되는 높이가 심은 나무에 심은 노거수의 첫 번째 가지 높이가 대체로 2.5m 내외가 됩니다. 예전에 이제 나무를 심을 적에는 3월 3지날 정도 돼서 나무 줄기를 땅에서 밑동에서 2.5m 정도 잘라서 심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흙을 붙여서 뿌리분을 붙여서 심는 게 아니고 낙은 뿌리가 드러난 대로 심기 때문에 잘 살라고 이렇게 잘라서 심게 되기 때문에 심은 나무, 그래서 자라서 노고수가 된 나무들은 첫 번째 가지가 대체로 2m 50 정도에서 형성되는데 은행나무도 심지 않으면 생길 수 없잖아요. 은행나무는 제가 이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한 3m 50에서 3m 50 정도에서 이제 첫 번째 가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나무를 자세히 보면 밑동에서 건맹화라 해서 건맹화가 형성되어 있는데 10m 아래에서 이제 건맹화가 올라올 수는 없거든요. 건맹화 형성된 가지, 그다음 현재 드러난 첫 번째 가지 흔적 이런 거 보면 대체로 우리 현재 눈에서 보이는 데서 한 2m 내외로 묻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은행나무는 과습 토양을 싫어합니다. 물을 싫어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뿌리가 영향을 미치는 공권 영역은 느티나무보다 더 크고 넓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나무 뿌리는 느티나무보다 훨씬 멀리 또 깊이 뻗어 내려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석을 보시고 은행나무 안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은행나무 하석인데 은행나무 잎 안 같죠? 그럼 이제 은행나무 아닙니다. 이게 사람도 오래되면 애기가 된대요. 그래서 은행나무 하석이 맞고요. 은행나무를 밑동을 자르면 줄기 아닙니다. 가지 아닙니다. 제법 큰 나무 밑동을 자르면 잘란 자리에서 맹화가 생겨서 가지에서 잎이 나는데 저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갈래가 많이 짓고 잎의 길이가 깁니다. 그렇게 해서 저거는 이제 은행나무 화석이 틀림없다. 어떤 증거를 대라면 은행나무 오래된 나무 밑동을 자르면 그 가지에서 세 번 저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원종의 어떤 기억이라 그럴까요? 원본성이 드러나서 그렇게 되고 정상적으로 자라는 지금 은행나무는 저런 잎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모습과 다르지만 저건 은행나무 화석이 틀림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 경험으로 이 아천동 은행나무에 대해서 이런저런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 이 책자 뒤에 이 사진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거 보고는 얼마나 묻혀 있는지 모르지만 많이 이렇게 밑으로 묻혀 있는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묻혀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50m에서 현재가 26m다 그러면 24m나 묻힌 게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여튼 이거는 좀 검토와 체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밑에서 궁금한 말씀하세요. 제가 1980년도에 구리업에서 근무했어요. 1980년이요. 그 당시 우리 업사무소에 있는 선배님들이 아천동 아천리 그때는 아천리죠. 아천리 은행나무에 있는데 1200년 됐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86년도 1월 1일자로 구리시가 이제 실효 성격되면서 시의 나무가 이제 은행나무가 됐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는 이 전체적인 거 아닌데 그때부터 우리 시목이니까 시민들도 이 나무를 그 사진을 보게 됐고 공무원들 업무 수첩에도 그 아틀리 은행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80년이면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720년인데 1200년이면은 통일 시대부터지 않는가. 저희들이 이제 일반 시민들의 저희들이 생각해 1200년 전에 아천동 은행나무라면은 얼른 이게 안 드는데 신라 시대나 통일 신라 시대에 심었던 1200년 된 은행나무라면 또 시민들 이해가 빠르시겠고요. 북부청에서 오신 선생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덕진 대표님 힘내세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 사실 이제 신성식 그 북부청의 팀장님 오셨지만 사실은 이제 이 천연 기념물로 등록을 하려면 문화재청에 해야 돼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문화재청의 담당자를 좀 초청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담당자가 와서 토론을 하게 하면은 훨씬 이제 지름길이겠다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갔다 오셨죠? 근데 아마 담당자는 여기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 그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자료 준비나 이런 건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행정적으로 거쳐야 될 부분들 이제 문화재청에 등록하기 전에 이 필요한 행정 절차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이제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잘 그 준비해서 이 정도면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끝내기 전에 저 조영국 박사님 오셨는데 그 얼마 전에 이 번역 때 나온 책이 있습니다. 어머니 나무를 찾아서 이게 이제 지난 번역이 돼서 지난 9월에 우리나라에 그 김다희라는 분이 그 번역을 해가지고 이 시중에 나온 것 같아요. 수지한 시마드라는 분인데 저도 한 반 정도밖에 못 읽었는데 이 책이 어머니 나무를 찾아서 그래가지고 숲속의 우드 와이드 웹 그래서 이제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에 있을 때 들었지만 대구 어느 대학에서 그 세계적인 그 학자를 초청을 해서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 그런 걸 이제 질문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딱 한마디만 하고 가더래요. WWW가 세계를 지배할 겁니다. 그랬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그 월드 와이드 웹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전 세계 뭐 다 되잖아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그걸 똑같이 WWW를 했습니다. 그 이제 앞에가 월드가 아니라 우드 와이드 웹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간이 나무를 심고 나무가 인간을 구한다. 근데 나무와 얽힌 그 얘기들이 많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도 있고 제가 이제 대학에서 애들한테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 나무가 모여서 숲이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 이제 북부청에서 오셨지만 올해가 우리나라의 국토녹화, 산림녹화 50주년입니다. 1973년부터 해서 올해가 50주년이면서 그 일제시대를 거치고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을 거치고 하면서 완전히 황폐됐던 그 산 이거를 최단 시간 안에 복구를 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이 황폐지를 복구한 유일한 나라가 코리아로 이제 세계에 알려져 있는데 올해가 이제 50주년이면서 나무의 중요성, 그 다음에 숲의 중요성이 점점 알려지고 이거는 점점 건강이 중요해지고 있으니까 건강과 관련해서 치유니 힐링이니 하는 쪽으로 가지만 더 중요한 거는 문화 같습니다. 문화. 그래서 숲을 통한 그 문화적인 측면이 점점 부각되지 않을까. 저도 지난번에 특강을 했지만 그 숲을 통해서 독일이나 유럽에 보면은 철학이 나오고 사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음악 미술 여러 가지가 숲 속에서 나옵니다. 숲이 없는 데에서는 그런 영감을 그 동반하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없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제 5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통일 문제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우리의 숲을 활용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 나무를 찾아서 이제 내년에 그 포럼을 하신다면은 이것도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여튼 오늘 허덕천 대표님 발표 잘 들었고
우리 박정희 대표님, 한국희 대표님, 관장님, 조영국 박사님, 신상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시는 길 멀었지만 조심히 가시기 바라고 좋은 결과로 보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